네, 숨진 백남기 씨 시신의 부검을 놓고 자, 검찰과 법원 사이에서 갈등선이 보이고요. 자, 검찰, 경찰과 또 야당 사이에 또 시민사회의 갈등이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해 11월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후에 25일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후에 경찰이 이 사인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면서 부검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각이 됐고요. 네.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유가족과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하겠다며 영안실이 마련된 서울대병원에 약 300여 명이 모여서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이제 1차로 부검 영장을 신청해서 판사가 허가하지 않고선 부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각한 이후에 아니 왜 했죠? 라고 물으니까 답이 없었다가 팩스로 새벽에 뭘 보내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진료 기록만으로도 이제 사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이제 부검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할 필요가 네.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네. 하지만 이제 경찰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부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오늘 밤 무렵에 이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다시 한번 영장을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자, 일단 경찰 자체가요. 형사상 살인인가요? 아니면 과실치사인가요? 일단 경찰청장이 형사 고발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게 정말로 물대포 때문인지 혹시 다른 이유가 만에 하나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글쎄 어떤 판단이 예상될지 참 어렵겠습니다. 사실 이 부검이라는 게 유족들이 이제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또 사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검을 해서 사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하지만 네. 이번 사건 경우에는 일단 지난번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의 그런 판단에 따르면 네. 충분히 그동안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이태원 기록이라든지 입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대 병원 측으로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료 기록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지 또 그동안 또 병원에서 이 숨진 백남기 씨의 그런 진료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쪽에서 치료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밝히는 것이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고 봐서 기각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며칠 만에 다시 정반대의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백남기 선생의 부친이 경찰 출신이었군요. 그런 것 때문에 표창원 의원이 이런 글을 남겼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표창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 백남기 씨의 아버지께서도 경찰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찰 가족이었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런 충고의 말을 SNS에 남겼습니다. 네, 백도라지 씨는 이제 백남기 씨의 딸이거든요.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 백민주화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딸. 이 세 분도 역시 탄원서를 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검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탄원서를 읽었습니다.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개월간의 의료 기록이 이미 있고 그거라면 충분히 고인의 사인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국 사회가 과연 이런 것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는 저 대목을 놓고 네. 사실 백남기 씨의 사망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저 안타까운 일을 같이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도 이제는 좀 법치국가답게 그리고 네. 선진국가답게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자 진상규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걸 유족도 주장하고 있고 네. 또 야당 또 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가장 명확히 할 수 있는 가장 현재 법의학적으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은 부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87년에 연세대 이한열 씨, 그다음에 서울대생 박종철 군, 네. 이 물고문 치사 사건 때도 결국 최종적인 그 사인은 네. 바로 부검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다만 부검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어떤 경찰의 어떤 고의 과실에 의한 사망에 이른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데 네. 오히려 만일에 부검을 유족과 또 야당 여야가 다 승복할 수 있는 특히 유족 측이 동의하는
이러한 그 부검의가 입회를 해서 부검의가 집도를 하고 또 입회를 한다면 네. 오히려 명확하게 어떤 정확하게 책임을 규명해서 정말 책임자 처벌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지혜를 모으면 해결이 가능한 사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이 꼭 필요할 테고요. 유족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찰의 과실이 큰,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 쪽이 원하는 법의학 전문의를 참관시켜서 부검을 진행한다면 경찰의 책임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그 경찰에서 하는 게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현재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서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족이나 이런 시민단체들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는 했습니다만 이게 명확하게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이다라고 확정짓기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공개된 내용이 그런데요. 자, 부검을 통해 과연 결정을 확인을 더 하게 될지 오늘 밤쯤 어쩌면 내일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의 두 번째 판단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그 결과를 우리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소식 정리해봤는데요. 이동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준비해보겠습니다.